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로 시작해 볼까요? 왕과 신하가 있습니다. 자, 신하는 왕을 위해서 간직을 수행하고 충성을 바치죠. 그렇다면 왕도 신하에게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가는 도대체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 이때 월급을 줬을까요? 요즘은 어때? 대부분 현금이나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들어오죠. 여기 그림 좀 재밌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 돼버리네. 다 나가버리네. 그죠? 아, 저 시리에 빠진 모습 남일 같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요거 궁금하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분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고려의 토지 제도를 보면 이렇게 순서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역분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시과, 세 번째는 전시과의 붕괴 과정, 네 번째는 그렇게 새롭게 마련된 과전법이라는 거. 과전법 익숙하죠? 예,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위화도 해군과 가전법 세트로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것까지 함께 다 하네요.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역분전부터 뭔지 알고 차례차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분전은 정의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힘에 따라 힘력자거든요. 나눌 분, 힘에 따라 나눠주는 전, 토지입니다. 그죠? 즉, 태조 때, 왕건 때 했던 건데요.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준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정 시기는 고려 태조 왕건 때죠. 기준은요.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했답니다. 근데 이 인품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주관적이다. 그렇죠? 행실? 그것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공을 세웠다 얼마나? 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주관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줬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더 깨놓고 얘기하면 당시 호족 세력 크기 따라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볼 만합니다. 이게 바로 역분전이었죠. 근데 나라의 기틀이 마련될수록 이렇게 주관적인 주묵구구식인 이 상 지급은 안 되겠죠. 그래서 충성의 대가, 간직 수행의 대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나온 제도가 전시과 제도이죠. 왜 전시과인가 볼까요? 중요합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하면 전시과 제도를 떠올려야 되거든요. 관리 등급에 따라 뭐와 뭘 줬다고? 예, 전지, 즉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밭전자 써서 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앞글자만 따서 전시, 이걸 나눠주는 과, 전시과라고 합니다.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정 시기는 자, 이 표에서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왕, 하나의 시기가 아니네요. 자, 이 전시가는 처음 만든 시정 전시가. 그 다음에 그걸 고쳤던 개정 전시가. 그리고 그걸 다시 고쳤던 고칠 경자를 써서 경정 전시가. 이와 같이 경종 때 시정, 목종 때 개정, 문종 때 경정 전시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18등급으로 관리들을 나누고 차등적으로 지급했죠. 그리고 시정에서 경정으로 시기가 지나면서 변화될수록 지급하는 액수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체계가 갖춰지기도 했고 누적된 관리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지급 기준은 아까 우리 역분전은 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간직 또는 관리들을 등급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객관적이잖아요. 지표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바로 왕권 강화, 중앙집권의 강화 과정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기준에 나한테 충성하는 나한테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간직을 얼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니까 이것이 왕의 권한 행사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중앙집권화, 왕권 강화와 이 전시과 제도 마련이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관적이었던 역분전에서 점점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갔던 전시가. 자, 이것은 그 사이에 중앙 집권화 과정이 그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도 처음에는 아직 인품을 기준으로 주다가 점점 간직 등급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알겠죠? 자, 시정부터 경정까지 그 사이에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경정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면 문무관리 군인 이런 등등을 월급으로 18등급 나눠서 월급을 줬다는 거야. 그죠? 자, 이때 나눠줬다는 건 전지와 시지니까 땅이네요. 그렇다면 이 토지를 나눠준다는 개념은 무슨 뜻일까? 토지를 실제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땅에서 나는 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건가요? 여기서 소유권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걸 세 글자로 거둘 수, 조세,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아니에요. 수조권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관리가 관직 수행하고 받은 대가가 바로 수조권이란 거죠. 여기서 네모, 빨간색 네모를 친 이 관계가 저 밑에 자영농은 원래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전세 공납역. 근데 공납역은 그대로 내지만 전세만큼은 그 국가에게 인정받은 관리에게 낸다는 거예요. 10가마니를 이 자영농이 생산하면 이때 세금이 10분의 1이었죠. 이 자영농은 A라고 합시다. 쟤는 국가에 내는 게 원칙이죠. 원래 오른쪽에 있는 자영농 B도 10가마를 생산했어요. 자영농 B도 원래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국가가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관리가 걷어가는 거죠. 직접. 이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수조권이다. 수조권 이해됐나요? 옛날 노급 때도 간료전 때도 이러한 수조권을 줬던 거지 소유권을 줬던 게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가전법도 마찬가지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토지, 이 전시가의 토지 종류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전, 일반적으로 관리들이라면 18등급으로 나눠서 모두 받는 게 과전이고요.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대표적이죠. 자, 과전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안 됩니다. 즉 퇴직을 하는 순간 반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정, 개정 이때는 아니었고 경정 때 돼서야 퇴직하면 그러니까 현직 관리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공음전이 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고급 관리들에게만 지급했던 거야. 이때 몇 품 이상을 고급 관리라고 했죠? 고위 관리? 5품 이상이었어요. 문벌귀족의 기준이기도 했죠. 자손에게 이 땅은 공음전은 맞아요. 세습할 수 있었죠. 다시 과전은 세습이 안 돼.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공음전은 세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음서와 함께 이 공음전이 문벌귀족 세력을 밑바탕의 기반으로서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되었죠. 이거 말고도 한인전, 간직을 받지 못한 사람, 6품 이하의 자제들 중에서 주기도 했고요. 구분전, 유가족에게 주기도 했고요. 군인전은 당연히 군인에게 줬겠죠. 왕실에게 소속되어 있던 거는 내장전, 각 지역 간청에 소속되어 있던 건 공회전, 절에도 줬잖아요. 이때 고려 국교가 불교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원전, 그 다음 교통기관, 역에 준 게 관역전, 그 다음에 향리에게 줬던 게 외역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특히 과전, 공음전을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잘 진행되던 전시가가 점점 누적된 관리가 늘어날수록 아까 세습되는 땅도 아직 있으니까 공음전처럼 그러면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관리들에게 지급할 땅이 부족해지겠죠. 거기다가 무신정변 이후에 수탈이 심해지면서 악화되어 갑니다. 건문세족들은 대놓고 백성들 땅까지 뺏는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해서 농장을 늘려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전시가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은 부족해지고
농민층은 몰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농민층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때 고려 말에 드디어 신진 사대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국가 재정과 그리고 신진 사대부들의 관리들의 이 뭐랄까요?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전법을 제정합니다. 급진파 사대부 조준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죠. 자, 건문세종 약화, 신진사대부와 조선 기반 강화. 가전법은 사실상 조선의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시대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용어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으니까 복습해 봅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